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뭐 굵직굵직한 뭐 이벤트라든지 뭐 특별한 시장의 호재나 악재성 내용들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유의미한 뭐 기사라든지 뭔가 뭐 시장에 변화를 줄 내용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던 오늘의 증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던 엔비디아가 뭐 장 초반에 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그 여파에 따라서 오늘 많은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뭐 기회로 생각은 합니다.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는 조정이 어디서 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조정을 잘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올해 상반기 HBM 관련된 이슈로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이수페타시스가 뭐 바닥 대비해서 거의 6, 7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뭐 대장주였죠. 말 그대로 코스닥에서 뭐 에코프로 그러니까 1600%가 올랐었으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코스피 종목이고 그에 버금가게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입니다. 거기에 한미반도체도 460%가 올해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2~3배 가량씩 다 HBM을 등에 업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항상 그렇죠.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 성장률이 10% 정도 부진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한두 분기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일정 부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HBM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조금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쪽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지난번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매매를 하면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들 다 복기를 해 보시면서 SK 하이닉스가 바닥권을,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찍으면서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전부 다 좋은 모습으로 턴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주 크게 보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함께 가자라는 전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방향을 잘 지켜봐야죠. 아무튼 SK 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4분기가 되면 반도체라든지 전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좀 더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신규 상장주 너무나 광폭 미친 행보를 많이 보이네요. 가끔 그래요. 가끔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뭐 연말 혹은 연초 혹은 시장이 비어 있을 때 한 번씩 신규 상장주 이 테마가 좀 돌죠.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대량의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의 흐름도 점점 약해지고 상한가라든지 뭐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끝물에서는 이제 더 신경을 쓰고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좌우지간 시장 요즘 특별한 이슈 없이 약간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렇다고 막 그 단기에 막 올라오고 뉴스 보고 매매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면 되고, 시장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거래대금 빵빵히 터지는 종목 안에서 일단 시장을 보면서 그쪽에 흐름을 지켜보는 정도로 시장을 대응하고 이 다음 파스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증시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 쉬어가는 분위기 모습이고, 반도체는 바스켓으로 어느 시점에 살지에 대한 고민과 온 디바이스 AI 쪽에 비중을 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규주의 광폭 행보와 제약 바이오도 이제는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 때다 판단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개, 장 중에 한 1000개 좀 넘었다가 한 50개 정도 됐다가 장 막판에 일정 부분 하락 종목 수를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특별하게 유의미한 수급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외국인들 장 막판에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군들 좀 사들이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수급의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뭘 논하기는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연기금이 거의 17일 연속으로 사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 놨는데, 과거 연기금이 이제 이 대여들을 상장하면 그런 게 있어요. 지분 5%까지 막 확대할 때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 5% 지분까지 매집을 했죠.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 현재 3.4% 지분을 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어차피 이제 나머지 1.6%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변동성이 위아래로 많이 발생했던 전일 미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마이너스권에서 프리장의 반등 이후 본장에서 다시 하락하며 엔비디아의 단기 차익 매물 성격의 물량이 나오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박스권과 SK 하이닉스의 박스권을 예상하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경우 휴장을 앞두고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으나 특별한 이슈 없는 상태라 패스하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전일 반도체 개파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금일은 하락폭을 키우면서 단기 이벤트 마무리가 되었다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익 구간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기다려볼 생각이며, 지난번 생각처럼 SK하이닉스의 박스권과 함께 바스켓 전략을 구사할까 생각합니다. 이수 페타시스를 시작으로 HBM 및 GPU AI 가속기 이슈로 수많은 종목들 7배에서 적게는 3, 4배 가량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HBM 관련주 중에 참 많았죠. 이 종목들 여러분들 가시적 성과를 내는 종목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DIT, 그리고 뭐 누가 있을까요? 그냥 다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쳐 올렸습니다. 내년은 실적과 성과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시절은 끝났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깨질 때는 주도주만 다시 올라가겠죠. 종목의 옥을 잘 가려야죠. 실적으로 납품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기술력이 그만큼 뒷받침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이쪽이 뭐 투자를 집행을 했을 때 실적이 가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네 가지에 걸맞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온 디바이스 AI,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휴대폰의 AI,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까지 확대되는 AI 칩들과 LP, 즉 로우 파워 칩을 활용하게 되고, 로직 메모리와 그 일반적인 메모리를 이제 합이죠. 이 토막하는 작업도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최근 팹리스 종목군들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비싸기에 AMD 그리고 MS 등 자체 개발 칩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서 확대되고 중국도 진행이 되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것이고, 전부 다 TSMC가 못하니 삼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본다면 뭘 게 있을 것이다 보여지네요. 파운드리, 선단 공정, EUV 공정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이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조정을 잘 기다려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시장은 지수는 사실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 증시 대비해서 오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빼기도 뭐하고 거기에 공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 하락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주식 선물로 시장을 뺀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엄연히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 12월 둘째 주에는 현 주가의 괴리율이 12건 15%건 다 현물 가격과 맞춰서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종목인데 코스닥 시장을 구성하는 3대 축은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입니다. 2차전지는 현재 가망 없고 반도체에 힘이 좀 빠질 때고 제약바이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내에 탄력 좋은 친구도 하나둘은 잡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규 상장주들 특히 2023년 하반기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 정말 미친 행보를 보이는데 트렌드가 이리 잡혀 있으니 어쩔 수 없겠고 신규주는 어느 시점에 그 힘이 빠질 때 무섭게 빠진다 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테마가 지금 신규주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뿐이 없습니다. DTNCRO 내일 더 상승한 매매 정지가 예고되죠. 이런 미친 종목군들 한 번씩 매매 정지시키고 날아가는 흐름도 나옵니다. 가끔 이제 있죠. 신성 델타테크처럼 딱 올라와서 정지시키고 지난번에 뭐 테슬라 뭐라고 해야 되지? 히토르 말고 뭐 그때도 삼화전자 정지시키고 날아가고 약간 그런 형태가 내일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주말을 앞두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 그런 종목군들 내가 정 매매를 해야 된다면 그런 종목군들 봐야죠. 답은 없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변동성이 크고 예? 하이 리스크를 보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내가 리스크를 크게 짊어지기 싫다라고 하면 최대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하고 뭐 돌파 매매 좋아하고 급등주 좋아하고 하죠. 손절을 짧게 잡고 또한 돌파로 들어가면 익절도 짧게 잡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스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폭이 얼마가 될지 그거를 인내하는 시간과 싸움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려면 싸게 사야 되는 것이고요. 잘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게 단타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변동성이 이빠이 크고 그 변동성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자, 시장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됐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도 하나하나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적 발표 시점에 뭐 돌파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박스권 하단이 좀 내려오는 게 좋죠. 삼성전자 차라리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122평선이라든지 바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은 또 아나요. 미국 증시 조정을 받는다면 미국 증시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또 내려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버티다가 한번 이렇게 툭 빠져가지고 그동안 61선 2평, 62평선 밑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구간이었고 62평이 살짝 깨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22평이 있기 때문에 바로 깰 수는 없다.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닉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 LG에너지솔루션 바닥권에서 반등해봤자 지금 막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매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계속 들고요. 오늘 LG화학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미국에 양극재 투자를 한다. 19일날 착공식에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올랐는데 지금 양극재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내가 사고 싶다 하면 입질 매수 정도 해보는 건데요. 뭐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모르겠네요. 이 구간이 적정 주가의 밸류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깬다면 한 차례 레벨 다운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시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양극재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인데요. 니켈 가격은 저 밑에 뭐 양극재 뭐 한참 올라왔을 때보다는 저 밑에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Q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생산량은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 P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광물 가격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후에 광물 가격이 올라오는 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구간들이 되면 이 현재 지난달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의 이 광물 관련해서 평가손이 45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영업이익에서 그만큼 까진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건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플러스로 돌아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또 대폭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 구간이 어느 시점일지를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바닥이 언제 잡힐지 잘 지켜봐야 되고, 그 시점이 코스닥 지수가 폭발하는 지점이 될 겁니다. 자, 2차 전지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좀 보죠. 반도체 뭐 일단은 뭐 HBM의 대장인 뭐 한미반도체 오늘 3.2% 정도 좀 밀렸는데요. 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흐름을 좀 갈 것 같고, DIT SK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했는데 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밀어준다면은 좀 최대한 기다려볼 계획이고요. 하나마이크론 패키징이죠. 여기도 60일 이평선에선 잘 지지받으니까 60일 이평선을 지지해 주는지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지금 연이틀 빠졌습니다. 네, 연이틀 빠졌죠. 내려오면은 크게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봐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SNS텍 EUV 블랭크 마스터 종목인데요. 좀 눌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FST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 눌렸을 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도 게이트 어라운드 종목이죠. 게이트 어라운드 종목인데 60일 평선 근처 일단은 체크만 해놓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으니까 체크만 해놓고, 만약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하락이 깊다, 또 내려온다, 매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아놓고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신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러버 소켓 관련해서 최근에 실적이 매우 잘 나왔죠. 거의 점상으로 가다시피 해서 단기간에 8,000원짜리가 70-80%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이렇게 쭉 내려와 준다면, 마이크로 컨트롤텍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칩셋 미디어가 12월 1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대거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12월 1일 이틀 전이면 그 권리공모회도가 되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권리공모회도가 돼서 많이 빠진다면 제가 볼 때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11월 28일 정도 해서 내려온다면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 거다 생각이 들고, 이쪽도요 잡을 수도 있는 거다 생각이 들고, 텔레칩스도 나쁘지 않죠. 텔레칩스도 많이 눌리면. 자, 그리고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도 기사를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를 아예 보질 못했어요. 오늘에서야 좀 올라가면서 기사를 다시 찾아보면서 제주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저절로 반도체에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외에 사물 인터넷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 파급력은 더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LP DDR 램의 저장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뭐 실적도 괜찮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제일 처음 한 휴대폰은 샤오미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쪽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으로 매출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종목은 한번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 뭐 빠지는 게 변동성이 말도 못하게 세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고, 아무튼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로봇주
아침에 실은 T 로보티즈를 추천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잡으신 분도 있고 못 잡으신 분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대칭으로 상승한 이후에 오늘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강하고요. 11월 달에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분 3.4%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런 종목이 또 눌리더라도 몇 번 저는 이게 조금 급락이 나오고 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연기금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이 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SBB 테크라든지 뭐 로봇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로봇주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산업도 산업인데 지금은 수급 논리가 강해서 수급 논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수급주에 대한 그 집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 굉장히 셉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도 다음 달 28일 합병을 앞두고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여기서 단기간에 한 20%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뭐 이걸 뚫을지 말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제약바이오 좌우지간 지금 세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종군당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종군당은 단점이 11월 말에 제가 알기로는 HK 이노엔의 케어캡 그 코어 라이센스 코어 프로모션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유통권인데 그게 완료가 됩니다. 이 회사 매출의 1000억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HK 이노엔의 케어캡이 마무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라이센스가 마감이 돼요. 그게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리스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군당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5일선, 10일선 눌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이제는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 자 HK 이노엠도 아직 발표가 안 나온 상태지만은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 라이센스 아웃이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종료가 되면 새로운 유통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유통 계약에서만 한 200억 이상의 순익 증감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중국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에 이제 그 로열티 금액이 상향돼 가지고 돈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11월 말부터 내년 초까지 다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는데 이 모든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는 조금씩 잡아놓고 기다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탄력이 많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죠. 끼가 있고 잡주지만은 한 번씩 올라왔을 때 폭발적으로 가는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서 뭐 지금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뭐 M파동이 나오는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종목군들 뭐 현란한 모습이 많았어요. 당뇨, 비만 치료제 뭐 이쪽에서도 흐름 좋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엔터미디어는 최근에 JYP 박진영 대표가 이 슈가월드에 나와서 지금이 살 때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한 10% 정도 오르고 하이브도 오늘 전국 앨범 발표 이후에 뭐 빌보드 1위 그다음 판매량 다시 굉장히 또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이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저항이 좀 되고 어제 제가 현대 로템하고 CS 윈드를 하면서
선물 매도를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뭐 당연히 매매는 했고 이것도 뭐 선물 지금부터는 하시는 분들 언급을 좀 드리는데 당연히 이런 거는 저는 확률이 뭐 90%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종목이 쐈을 때 이렇게 쏠 때 상승의 요인들은 다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그 무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속철은 마진율이 높지 않죠. 그리고 역배열에서 올라왔을 때, 정배열에서 올라왔을 때, 역배열에서 올라왔을 때 맞을 확률이 99.9%에 가깝다라는 거 보면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 갭이 뜰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갭이 뜰 때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 뭐지? 아로? DTNC 아로라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이상하게 한동훈 관련주로 인맥주로 딱 엮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3,500원짜리가 지금 뭐 지금 2배 이상 올랐는데 뭐 정시 테마주라는 게 그렇죠. 과거 이제 뭐 애니 능률 보면 이때도 참 어이가 없이 이렇게 달려가는데요. 할 거 다 합니다. 올라가면서 얘는 이제 정지 없이 뭐 상한가 1, 2, 3 세 방 찍고 이렇게 올랐다 쉬었다 올려버리는데 이때는 이제 대선이 한참 진행될 그런 빛이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이때부터 또 정신없이 가버리는 게 주식인지라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진짜로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내 입으로 나 정치할게요 하면 그날은 일단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주가가 가장 또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단순하게 저는 그래요. 이게 투자 경고에서 매매 정지로 그냥 넘겨가지고 정지시켜가지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한번 매매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단기간에 큰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시장 사실은 뭐 대부분 신규주였죠. 얼마 전에 막 뭐 거래대금 엄청 터뜨렸던 에코아이 오늘 마이너스 17%까지 빼버렸고요. 어제 시간에 손절 안 했으면 어찌 보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구간에서 돈을 워낙 많이 터뜨려 놔서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빠지면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나왔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들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선 하나 그어놓으면 이런 구간, 그다음에 여기는 갭이니까 뭐 갭 전에 뭐 이런 구간들 6,000원 근처면 저는 딱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는 매매 할 거고요. 에코아이는 한번 해볼 거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빠지고 하면 해봐야죠. 이런 거는. 그리고 오늘 뭐 좀 올라왔던 것 중에 스톰테크라는 종목은 사실 정말 정이 안 가는 종목이에요. 정수기 회사여서 그런지 참 이렇게 올라왔다 보면서 아 그냥 신규주 장세구나. 그래서 이렇게 센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